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나는 총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454회 이번 지텔프 문법과 청취 1, 2 맡게 된 에리카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험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점수를 문법 4점, 그 다음에 리스닝 4점 이렇게 줘봤어요. 이번에는 저번 시험보다는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독해는 안 풀어서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줘봤고요. 이번에 이제 가정법이 6개, 관계사 2개, 조동사 2개, 연결어 2개, 그 다음에 준동사 5개, 슈드 생략 3개, 시제 6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치가 2개가 나왔습니다. 네, 평소보다 조금 많이 나왔죠. 그러면 바로 문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준동사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 문제의 답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답이 몇 번인지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 위주로 외워왔고요.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 거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준동사 문제인데요.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regret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는 ing가 나와야 되겠죠.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ing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가정법인데요. were 나오고 이제 뒤에 would 나왔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3번 연결어 문제입니다. 갑자기 무슨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 레슬러였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되게 surprising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leaner wrestler이라고 했는데 lean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L-E-A-N 해서 lean 하면은 이제 고기를 얘기를 하면요. 고기가 이제 지방이 별로 없고 그냥 살코기인 거. 네, 그런 거 lean meat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사람이 이제 살이 별로 없는 호리호리한 네, 요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호리호리한 레슬러였음에도 뭐뭐 하고 이제 he never lost a game 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진 적이 없다고 진짠지 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중간에 이제 뭡니까 이제 반전이 있겠죠. 그러면 뭐에도 불구하고가 와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3번 though가 답입니다. 자, 4번입니다. 시제인데요. by 그 다음에 시가 오고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왔어요. 그죠? 그래서 1번 will have been ing 네, 요게 답입니다. 자, 5번 관계사입니다. 선행사가 이제 upbeat song이라는 게 왔어요. 그럼 이제 뭐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단 사람 아닌 거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컴마가 있었잖아요. 컴마가 있으면은 묻고 따지지도 말고 바로 which로 가셔야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2번 which가 답이 됩니다. 네, 6번 should 생략입니다. request 왔고요. 4번이 답입니다. 동사 원형 왔습니다. 7번 시제인데요. 이제 앞에 현재 시제가 위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ter이라는 게 왔어요. 그러면 현재 시제 다음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미래 형태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 will be ing 이게 답입니다. 자, 8번은 조동사입니다. 너무 낮은 베개에서 자는 것은 빈칸 나오고 그 다음에 a stiff neck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베개에서 자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4번 can이 답이 됩니다. 자, 9번은 가정법입니다. were 앞에 위치했고요. 1번 would가 답이 됩니다. 10번 준동사인데요. 요거는 이제 바로 나오셔야죠. making it easier 그 다음에 뭐 빈칸 나오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동사 바로 뒤에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바로 투부정사 골라줘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뭐 to irritate 이런 게 답이 되었습니다. 1번입니다. 자, 11번 관계사입니다. language가 이제 선행사로 왔어요. 그래서 language는 사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at은 이제 그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됐었죠. 왜냐면 language가 목적어 자리에 위치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아닌 거는 which가 있었습니다. which는 뒤에 목적어 them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12번 시제 문제입니다. 자, since 한 다음에 이제 과거 시점 왔습니다. 뭐 와야 되나요? 바로 현재 완료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번 has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 요게 답이 되었습니다. 13번은 가정법인데요. had pp 왔네요. 그러면은 뒤에 뭐 하게 됩니까? would have pp. 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14번 되게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되게 좀 골머리를 앓으셨을 텐데 파쿠르에 대한 거였어요. 파쿠르 되게 생소하시죠? 젊은 사람들은 조금 알 수 있는데 네, 이건 파쿠르는 이제 막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전체를 다 외워왔습니다, 문제를. 파쿠르가 앞에 위치하고 requires one to maneuver through various obstacles.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있고 one reaches destination as soon as possible. 요게 다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 maneuver이라는 동사가 기술적으로 움직이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기술로 이제 잘 움직이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고요. 답은 일단 1번 while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제 so that이랑 헷갈리셨죠? 왜 so that이 아니냐? 네, 일단 이런 그 관계사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해석을 해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해석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한 이 그 관계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시면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while이라고 넣으면은 한번 이제 그 독해를 해볼게요. 파쿠르는 목적지에 최대한 빨리 도달하는 동시에 while 하면은 이제 같이 일어나는 거 아니면 동안에라는 뜻이 있죠. 다양한 장애물들을 기술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so that이 들어가면은 파쿠르는 목적지에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서 다양한 장애물들을 기술적으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so that이 왜 아니냐면요. 해석으로만 보면은 둘 다 이제 좀 괜찮죠? 둘 다 뭐 엄청 틀렸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so that은 뒤에 보통 조동사가 위치하게 됩니다. 뒤에 지금 이 문장에서는 뒤에 현재 형태가 왔잖아요. 근데 보통은 so that 그 다음에 he can, 뭐 she could 뭐 이런 게 와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답이 아니게 되고, 근데 so that도 이제 예외적인 이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영어는 항상 이제 예외가 있죠. 예외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외가 미래 행위가 분명한 경우에, 내가 이걸 꼭 하겠다라는 게 분명한 경우에는 현재 형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파쿠르가 어떠한 스포츠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미래에 뭘 하겠다, 확실한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while 같은 경우는 왜 답이냐? while은 뭐뭐 하는 동시에 동안에 이제 진행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while 같은 거는 이제 뒤에 진행형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진행형이랑 많이 쓰지만 while he was doing, 뭐 while she was 뭐뭐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근데 이제 while도 예외적인 게 있어요. while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이 비슷할 때, 네, 그때는 이제 현재 형태가 와도 됩니다. 네, 그래서 while이 답이 됩니다. 이제 파쿠르 같은 거는 이제 끝까지 계속 이제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 장애물을 넘고 그렇게 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고 지속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while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혹시 시험을 다시 치시면은 이런 문제는 사실 풀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찍는 거 잘 찍어서 맞추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5분 동안 막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시고 다음 문제로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시험도 이제 좀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이런 거 이제 못 푸셔도 고득점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번은 조동사 문제였는데요. 자, 아플지도 모른다라는 뭐 불확실한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might이 답이 되었습니다. 1번입니다. 16번, 16번 should 생략이었는데요. suggest 왔고요. 2번이 답입니다. 동사 원형 왔습니다. 17번 준동사 문제입니다. 1번이 답이에요. consider 다음에 ing 와야 되겠죠. 18번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were 앞에 위치했고 그 다음에 2번 could가 정답이 됩니다. 19번 준동사 문제입니다. 준동사인데 여기가 조금 이제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treadmills are used
그 앞에 이제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빈칸이 왔었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뭐 사용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투부정사 바로 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to keep fit, 네, 뭐뭐뭐 이게 답이었습니다. 29번 가정법입니다. 이제 도치가 나왔네요. 도치도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도치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head랑 hit 나왔어요. hit은 hit 이래서 그 3단 변화가 다 똑같죠. 그래서 had pp 왔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는 would have pp. 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1번 should 생략 나왔네요. advise 나왔고요. 2번 동사 원형이 답입니다. 22번은요, 시제 나왔는데요. 저기 뒤에 과거 시제가 있었어요. He started 뭐뭐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과거 시제 전에 일어난 게 거기 빈칸에 있었죠. 그러면 이제 타임 프레임으로 봤을 때 전에 일어난 거는 과거 완료로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he had been ing 2번이 답이 됩니다. 23번입니다. 준동사입니다. imagine 왔네요. imagine은 무엇을 상상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ing가 보통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ing 들어간 게 답입니다. 24번 시제인데요. 시제가 이제 과거 시제가 앞에 위치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제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4번 we were painting 네, 요게 답입니다. 25번도 시제입니다. at the moment 나왔네요. 그러면 바로 나와야죠. 현재 진행형 2번 네, 답입니다. 2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정법 도치가 또 여기서 나왔었습니다. had, I, pp 나왔었죠. 그 다음에 뒤에는 would have pp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4번이 답입니다. 자, 청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이번에 저번 시험보다는 조금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문제가 이제 헤어 컬러에 대한 거였어요. 이 남자가 뭐 인터뷰를 보러 가는데 이거 뭐 염색할까 말까 막 이랬잖아요. 그죠? 27번 여자가 마지막에 봤을 때와 비교해서 남자가 뭐가 달라졌는지 남자가 이제 뭐 너 머리 좀 길었네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머리의 길이가 답이 됩니다. length of hair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다음에 28번 왜 남자가 염색을 하고 싶어 하는지 네, 내용에서 I wanna raise my self-esteem 이라고 했어요. self-esteem 하면 자존감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바로 paraphrase 들어가야 되겠죠? 1번 to boost his confidence 네, 요게 답이 됩니다. boost 하면 이제 높이다라는 거잖아요. raise랑 같은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29번은 왜 여자가 갈색 머리가 이제 남자에게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어울리다라는 동사로 suit가 나왔어요. suit. 그래서 이제 여자가 말하기를 너는 fair skin이 있다. fair 하면은 흰 피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omplexion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안색이라는 뜻이에요. 안색이 하얗기 때문에 brown hair이나 뭐 ash color이라고 했나요? 그런 거 이제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2번 because of his pale appearance. 네, pale 하면요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fair이나 pale 이런 거 그 파운데이션 그 색상에 들어가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하얗면 pale 되고요. 그래서 이제 pale 들어가면 하얀 외모 때문에 그렇구나. appearance라는 거는 이제 모든 이제 외관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머리 색깔이라든지 피부 색이라든지 뭐 키라든지 이런 거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틀린 거는 thinner frame이라는 게 있었어요. thinner frame. frame 하면은 뼈대예요, 뼈대. 뼈대가 뭐 얇다? 요런 거는 아니었죠. 그 다음에 tan skin tone이라 했었는데 tanned 하면 뭐야? tanning 한 거예요, tanning. 그래서 까만 skin tone. 요것도 아니었고요. 30번 어떻게 여자가 염색을 잘 아는지 그 내용에서 남자가 너 되게 색깔 되게 잘 아는구나.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했어요? I've been trying out many different colors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양한 색상을 엄청 많이 시도를 해봤어. 그래서 4번 by having a variety of experiences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1번 왜 남자가 살론에서 염색을 할 수 없는지 왜 미용실에서 염색을 할 수 없었습니까? 여자가 거기 살롱에 한번 가봐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못 가게 됐죠. 남자가 이제 인터뷰가 the day after tomorrow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the day after tomorrow는 모레를 얘기하는 모레, 2일 후. 그래서 그때 예약을 할 수 있냐? 인터뷰가 그때인데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살론은 되게 비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전날에 예약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집에서 해라. 그래서 2번 he cannot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답이 됩니다. 32번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남자가 나는 염색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여자가 need some help 이랬잖아요. 도와줄까 그러면 여자가 이제 남자 헤어 다잉 하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겠죠. 1번 changing his hair color 네, 이게 답이고요. 33번 대화 이후에 남자가 무엇을 할 것 같은가 여자가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Go get your hair color 이라고 했어요. 그 염색약 사와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만나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4번 Go shopping for hair supplies 네, hair supply가 이제 염색약이 되겠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Serenity Student Lounge라는 게 있었어요. Serenity 하면은 고요함, 뭐 되게 평온함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ilence랑 비슷한 겁니다. 34번 presentation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 네, 그 내용에서 opening of a new building, 뭔가를 이제 새롭게 여는 거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erenity Student Lounge니까 2번 a multi-purpose workplace. 네, 저는 이거를 골랐고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이제 내용을 다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 낮잠도 잘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스낵도 먹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있었죠. 네,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35번 언제 학생들이 이 그 Serenity Student Lounge에 가고 싶어 할 것 같은지. 여기는 그 내용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용이 그 느낌이 약간 뭐 library 대신해서 생긴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24 study space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1번 when needing to focus on something. 네, 요게 답이 됩니다. 뭔가에 집중을 해야 할 때. 네. 36번 어떻게 학생들이 온라인 라이브러리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지. 그래서 책을 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라는 이제 방법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스태프 멤버한테 링크를 요청을 해라. 그러면 이제 this link provides you with a free one-time download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준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4번 by requesting a limited use download. limited use가 왜 온 겁니까? 이제 한 번만 할 수 있으니까 제한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4번입니다. 자, 37번은 제가 아쉽게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번은 왜 라운지는 스낵 옵션스를 제공을 하는지. 네, 내용에서 뭐라 그랬나요? You can study uninterrupted by hunger pains or coffee cravings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너무 졸리고 막 힘들고 그러면 커피 마시고 싶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coffee cravings, 커피 마시고 싶은 거, 네,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hunger pains하면 배고파서 고통스러운 거, 그거를 hunger pains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uninterrupted 하면은 방해를 받지 않은 채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4번 to minimize the interruptions while they work schoolwork. 네, 이렇게 I'm sorry. schoolwork는 없었고 they work까지가 답이었어요. 4번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work를 보고 work는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골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work라는 건요, 모든 이제 일을 하는 거 그런 걸 다 work라고 해요. 그냥 학교에서 뭐 그냥 학업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런 걸 이제 school work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work가 이제 회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요거를 이제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39번입니다. 방문자는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용에서 You need to tap your ID on the scanner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ap 하면 뭡니까? TAP 하면요. 여러분들 뭐 저기 지하철 탈 때나 아니면 버스 탈 때 카드를 이렇게 찍잖아요. 띡 이렇게 찍죠. 그게 tab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ID 카드를 스캐너에다가 탭해야 합니다. 네, 요게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1번 scan their ID card, identification card. 네, 요게 답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총평 어떠셨나요? 이번에 이제 조금 저번보다는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이번에 좀 통과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항상 논란되는 게 연결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어를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 454회 GTELF 청취 파트 3-4 그리고 독해 전체 총평 강의를 맡게 된 저는 강사 김윤성입니다. 네, 저는 어제 장승중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네, 어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응시생들이 오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제가 이제 평소에 봤던 인원들보다 좀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고, 그래서 진짜 지금 시즌이구나. 다시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 여러 가지 직업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준비하시는 분들의 그 시즌이구나 이런 걸 좀 느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끝나니까 막 우리 학생분들 서로 막 이렇게 저는 이제 사실 흡연을 합니다. 흡연자라서. 근데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 이제 다 몰려서 피잖아요. 우리는 다 해악을 끼치는 인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담배를 피고 이제 거기 있으니까 거기 다 몰려가지고 막 학원 친구들인가 봐. 자기들끼리 해서 막 형, 동생 이러면서 막 정답을 맞춰보는데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 조용히 왔습니다. 꼰대라고 할까봐.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 드릴 수 있는 총평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 총평 풀이 하기 전에 먼저 난이도부터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 454의 난이도 이제 제가 맞는 청취 3-4 그리고 독해 부분 L하고 R 부분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리스닝 이제 파트 3-4는 제가 별 5개 줬어요. 왜냐하면 그 청취의 내용도 쉽지 않았고 속도도 빨랐어요. 근데 이제 빠른다고 해서 제가 다 5점을 드리진 않고 별 5개를 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A, B, C, D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GTELF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접근법은 A, B, C, D 선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선지 구별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단어로 이런 뜻이겠지 하면 다 틀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답이라고 해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선지 구별, 그러니까 정확한 A, B, C, D 보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애매하고 비스무리한 말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나오면은 다행이고, 만약에 안 나올 경우에는 가까운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쫓아가세요. 제가 전국에 있는 학원들 다 모아놓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지금 GTELF GTELF 코리아에서도 지금 우리가 학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해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뛰어나신 선생님께서 다 가르치고 계시겠죠?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쌤 이거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저희 아시겠지만 GTELF 에듀 게시판에 그 질문을 Q&A를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아무튼 여러분들 거기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후기를 보는 그 한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10월 우리 중순에 10월 10일 시험인가요? 네, 10월 10일 맞을 겁니다. 네, 12일 날 제가 촬영하니까 그 시험에서 중간 10월 중순에 치는 시험에서도 이제 제가 총평을 맡을 예정인데, 이제 그때도 여러분 시험 치고 나서 게시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그걸 보고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보고 들어올게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핀포인트 독해풀이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저도 신경을 써보겠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A, B, C, D 보기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리스닝. 리딩도 마찬가지였어요. 리딩은 여러분들이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독해를 풀 때 파트 1과 파트 4가 쉬우니 1과 4를 먼저 풀고 2, 3는 풀 수 있으면 풀고 아니면 버려라, 찍든지 그건 너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의 수준과 그 다음에 학습 능력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제 요번 독해 같은 경우는 파트 1이 더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고요. 그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이제 풀이할 때 한번 같이 봐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어떤 틀을 가지고 이거면 저건 저래. 사실 여러분 저도 토익 강의를 그 강남에 있는 출제사인 학원에서
오래 가르쳤고, 그리고 GTF도 지금 제가 이제 4년을 넘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형화된 걸 좋아하시겠지만 정형화된 것들 뒤에 숨어 있는 게으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만 하면은 그 정도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간적으로 적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그게 다가 아니니 조금 더 노력할 부분들을 우리가 고득점을 특히 바라시는 분들, 특히 65점, 7점, 75점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고요. 청취 파트 3부터 좀 풀이를 해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파트 3는 항상 양자 간의 남자 여자의 대화였고, 그 여자분 이름 까먹었다. 남자분이 게리였는데 여자가 뭐였죠? 린다였나요? 하도 이제 시험을 계속 제가 많이 치다 보니까 까먹었습니다. 그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있었는데, 파트 3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우리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잘 파악하셔서 딕테이션 하실 때 according to 남잔지 according to 여잔지 요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네, 그랬었고, 그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요 대화를 남자 여자 주인공이 대화를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가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 이삿짐을 옮기면서 와 다 옮겼다 야 이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무겁니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moving the heavy furniture가 정답이 됩니다. 가구를 옮기는 거. 조금 함정이 있었는데 all the belongings 모든 소지품을 옮겨준다 이런 게 있었는데 transfer, relocate 이거는 그냥 물건을 그냥 옮기는 거죠. 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바로 직전에 했던 거는 이제 무거운 거 옮기면서 왜 이렇게 무겁냐 하니까 새로 안 살 거다. 근데 새로 사는 게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죠? 스토브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인덕션 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인덕션 프라이팬 없으니까 2개만 더 사라 이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로켓 배송 쏴드렸던 그러면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제가 요리는 좋아하는데 제가 인덕션 쓸 때 저는 가스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온 문제가 가스 스토브하고 인덕션 스토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프라이팬도 인덕션 스토브용이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알았어요. 저는 정말 무식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무식하게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거. 그래서 그 인덕션용 프라이팬을 사려고 하니까 이 가격이 한 30% 정도 더 비싸더라고. 그걸 이제 그때 알았어요.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송을 다시 바꿔서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문제 나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여자 주인공이었죠.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뭐 하냐면은 인덕션 스토브를 쓸까, 가스 스토브를 살까 이걸 갖고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보시는 방면에서는 이쪽이구나. 왼쪽에 있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인덕션 스토브의 장점이 뭐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했던 게 뭐냐면 남자가 청소하기도 되게 깔끔하게 편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도 굉장히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스에 비해서.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안전하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보기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셀프 클리닝 펑션인가 그게 있었어요. 근데 셀프 클리닝 펑션은 뭐냐면 여러분 그 자체 청소 소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지 이게 청소가 쉽다라는 개념하고 셀프 클리닝 펑션 그 제품 자체가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청취에서 나오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애매할 때는 차라리 풀지 마세요. 그냥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푸시면 ABCD 보이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빨리 풀어야 되는데 압박감 때문에 보다 보면은 단어가 보인다고. 문장이 아니고 절이나 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단어가 보이니까 심플이 아니고 좀 뭐냐 클리닝 나오니까 클리닝 체크 이렇게 된다고. 근데 틀렸어요. 그거는 클리닝 펑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하다,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하다, 간편하다라는 뜻의 simple method for operation이었나? 그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왔던 이제 좌측에 있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인덕션을 사야 될 경우에 여자한테 생기는 단점이 뭐냐, 안 좋은 점이 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be forced to 이런 표현을 익혀셨을 거예요. 수동으로 썼을 때는 be forced to 동사 이렇게 배우는 어쩔 수 없이 뭐뭐 하게끔 되다. 근데 지금 스토브를 사는 것이 물주구문이죠. 사물을 주어화시켜서 이러하게 사는 것이 여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뭘 사게 만든다니까 forces her to가 있었을 거예요. 보기에. 그래서 buy new equipment가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장비를 사야 된다. 왜냐하면 인덕션용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덕션용 제품들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프라이팬도 다르고 냄비도 약간 다르고 인덕션용 제품 따로 있어요. 뭐 대충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써도 되는데 아무튼 따로 있습니다. 열 전도 효율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다르겠죠. 네. 과학 시간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올라가서 뭐가 있었냐면 그럼 가스 스토브가 이제 대조적으로 나왔었죠. 가스 스토브의 장점이 뭐냐 했을 때는 요리를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급하고 빨리 간단하게 빨리 요리해야 될 때 템퍼처나 이런 거 올리기 편하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쿡 페스터가 있었고 뭐 퀵인가 프롬프트 레시피였나? 레시피가 들어간 게 있었어요. 근데 레시피는 음식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요리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요리를 만드는 요리법이고, 근데 이거는 도구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레시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장을 담글 때 원래라면 소금에 재어서 뭐를 해가지고 젓갈을 넣고 뭐를 넣고 고춧가루 해서 버무려 가지고 거기 소를 넣고 거기에다 뭐 한번 숙성을 시켜서 하면 더 맛있다 해서 막 길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빨리 해야 되니까 겉절이는 빠른 레시피잖아요. 그냥 해서 그냥 묻히고 끝! 아시겠죠? 그냥 뭐 숙성을 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레시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내가 기계를 도구를 사용해서 빨리 온도를 올려서 빨리 그 요리하고 치워버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레시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쿡 페스터가 맞아요. 아시겠죠? 쿡이 들어가는 보기가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 밑에 게 어떻게 하면 이 여자가 주인공이 이걸 가스 스토브를 살 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했었어요. How save였나요? 그런 문제였던 거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는 거.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쿠폰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쿠폰 다 됩니다. 발음할 때. 보통은 이제 큐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랑 미국도 발음 다르고 막 그렇거든요. 동네마다 다르고 이러거든요. 또 호주는 완전 다르고. 근데 이제 보통 뭐 쿠폰 이렇게 쓰는데, 그 쿠팡을 from 게리로부터, 그러니까 남자 이름이 게리였죠. 게리로부터 쿠폰을 받아가지고 쓴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틀린 거예요. 그 쿠폰 들어간 거 틀린 거예요. 뭐가 있으면 apply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적용시켜서 활용하다. 디스카운트 적용해서 활용해서 이제 산다. 그래서 applying discount가 맞지. 쿠폰이 들어간 게 뒤에 from Gary, 남자로부터 쿠폰을 받아서 쓴다라는 말이 틀렸거든요. 대화 맨 마지막에 남자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남자가 너 안 쓸 거면 나 줘 이러고 끝났어요, 대화가. 그래서 남자로부터 쿠폰을 받아서 쓴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그냥 여자가 원래 갖고 있던 거예요. 남자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고 함정이었고, 정답은 할인을 적용한다, 활용한다 정도의 applying discounts가 정답이었고, 6번이 뭐였냐면 마지막 게 이제 마지막으로 뭘 여자가 선택할 것이냐. 여자가 이제 말은 거의 가스 스토브를 할 것 같이 얘기해놓고서는 요번에 좀 일부러 그랬나 봐요. 너무 쉽게 나가면 또 그러니까 지대가 좀 어려워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요새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더 안전한 쪽으로 자기가 볼 때, 그래서 more secure 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쪽으로 할 수 있는 제품을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스토브인데 more secure였나요? more safe였나요? 더 안전한 스토브를 사겠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인덕션이죠. 인덕션을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안전성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또 가스 스토브, 인덕션 스토브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참고로 드리면 우리가 파트 3 풀 때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건데, 우리 내용을 유추할 수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파트 3 풀 때 맨 마지막 문제 보면은 거의 다 나오거든요. 맨 마지막 문제 딱 보니까 스토브인데 종류가 약간 달라. 그러니까 이 대화는 스토브 갖고 얘기했다는 걸 유추를 했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참고로 하세요. 보기를 볼 때 파트 3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제를 갖고 두 개의 다른 종류를 가지고 비교 대조를 하는 구간이 잘 나오니, 마지막 문제 ABC를 보면 거의 다 어느 정도 그 대상이 뭔지, 어떤 대상을 가지고 비교 대조를 할지 남자 여자가 서로 장단을 pros and cons를 얘기하면서 그게 유추가 되니까 그걸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예. 한 번으로 끝나길 바라겠지만 혹시 다음 시험을 쳐야 된다면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 근데 영어 공부하는데 시간 많이 쓰신 거 절대 여러분 인생에서 배신 안 할걸요? 예, 그건 제가 확실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영어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 영어 제대로 하시면 정말 아무튼 좋아집니다. 예, 여기까지 파트 4 갑니다. 파트 4에서는 좀 어려웠어요. 이게 Personal Training Exercise Method였나요? 개인 운동 학습이, 운동법 학습이 아니고 운동법 있었죠? 그래서 이게 주제가 뭐였냐면 Personal 뭐 들어간 게 있었는데 Exercise Method였나요? 그게 정답이었고, 그러니까 개인 운동에 대한 거였고,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은 자기의 체력을 측정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Physical Ability였나요? Fitness Ability인지 Physical Ability인지 모르겠는데 신체 능력을 가지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자기의 기초 체력이 어떻게 되는지 베이직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초 체력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게 조금 보기가 잘못 해석하면 틀린데, 두 번째 B였던 것 같은데 Try Out이라는 게 있어요. Try Different Exercise Out이었나요? Try Out은 여러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업을 해보세요, 러닝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를 해봐라. 근데 이제 보기 중에서 하나만 해라 아니면 다른 보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각기 다른 different가
달라, 틀렸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different는 각기 다른 종류, 각각의 이런 뜻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각각의 운동들을 해봐라. 근데 try out이니까 운동을 막 집중적으로 하란 말이야. intensify 시켜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게 한 번씩 해보라는 거죠. 자기 능력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였기 때문에 try 다음에 끝에 out이 들어갔었어요. try different exercise out 뭐 이런 보기가 있었죠. 걔가 정답.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어떤 운동을 그래서 네가 체력을 측정해서 너한테 맞는 운동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하겠다는 걸 결정을 하고 난 후에는 뭘 해야 됩니까? 가 질문이었죠. 그래서 보기에 나왔던 게 proper gear, 기어가 장비입니다, 여러분. equipment 대신 gear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을 슈즈로, 그러니까 운동화 같은 거 있었는데 운동화를 하든 뭘 하든 네가 웨이트를 하든 뭐든 하든 거기 필요한 장비가 있으니까 장비를 구입해라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proper gear를 뭐 준비해라 샀는지 사라고 했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장비 부분은 아마 다 맞추신 분들 기억하실 거고 그게 정답이다. 그리고 그 적절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이제 적절하게 proper technique였네요. 테크닉, 뭐 운동할 수 있는 기법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avoid experiencing discomfort. 그러니까 이렇게 통증이나 뭔가 잘못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잘못된 근육을 잘못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게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의 장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 문제에서는. 스트레칭 할 때 장점이 뭐냐. 근데 스트레칭 할 때 국소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몸 전체가 다 준비가 될 수 있게끔 whole body가 ready for the exercise였나? 네, 그렇게 다 준비될 수 있게끔 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하지 말고 몸 전체를 다 펼쳐줘라 이런 말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슬로우 엑서사이즈였었어요. 운동을 할 때 천천히 해야 되니까 천천히 적응시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make body adjust to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운동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정답이었고 마지막 부분 갖고 좀 뭐 다른 이제 그 시험 기간에 게시판을 제가 한 번씩 보고 오거든요. 여러분 이제 뭘 했는지 굉장히 또 이번에도 뭐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감론을박 많이 하시던데 마지막 문제가 뭐예요? 파트 4 이런 얘기를 봤었어요. 그 누군지 모르죠. 익명이니까. 네, 맞습니다. Keep Exercise Journal이에요. 저널 하면 우리가 잡지로만 알고 있는데 저널 하면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런 그게 일이든 월이든 주든 일정 기간 만에 기록을 하는 것들 저널이거든요. 그래서 Keep Exercise Journal 하면은 자기 운동하는 것들을 다 해라. 근데 뭐가 있었지? Progress만, only progress였나요? 그러니까 좋아진 것만 기록해라. 뭐 이런 함정 구문이 있었는데 그건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운동을 계속 상태를 다 기록하고 있어라 했기 때문에 Keep Exercise Journal이 정답이었고 그 발전된 부분만 기록해라라는 것이 함정이었다. 예, 그거 아마 맞추신 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파트 1으로 가야죠. 네, 그 스티븐 힐른버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스펀지밥 스퀘어팬츠였죠. 네, 그 사각 반주 스펀지밥. 예. 그 인터타이드 존이라는 게 기억나는데 타이드가 뭔지 아시죠? 우리 조류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드 뭐 스피드나 이런 거 하면 뭐 조류의 속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제가 자주 그 번역을 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항만이라 설계 쪽 우리나라 이제 부서들, 예, 뭐 어떤 부서만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렇게 부서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ODA라고 있습니다. 뭐 검색 한번 해보시면 뭐 자기 지식도 좋아질 거고 아무튼 그런 번역을 해요. 근데 제가 주로 맡는 게 항만이라 그 다음에 이제 뭐 항만 설계 쪽입니다. 거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해수면 상승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인프라 구축 이런 거 하는 거를 보고서 번역을 제가 하는데 그래서 타이드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조류의 영향이 큰 데가 이제 남서쪽하고 서남해안이죠. 서남 쪽하고 이제 뭐 전라도 쪽 그리고 위쪽에 충청도, 경기도까지가 조류 이제 조석간만차구나. 조석간만차가 크고 그래서 우리가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죠. 타이드가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제 조석간만에 이제 우리가 그 조류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타이드 존 하면 이제 그 조류, 그러니까 간조와 만조라고 하죠. 우리가 밀물과 썰물 사이에 그 갯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터타이드 존이라는 이제 자기가 책을 처음에 냈다, 코믹북을 냈다고 해서 책을 냈다가 이게 나중에 영화로 발전하는 내용으로 함정을 만들어 놨었던 구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문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힐른버그가 뭐로 제일 유명하냐? 그게 애니메이티드 무슨 뭐였지? 필름이었나? 뭐 쇼였나? 뭐가 있었어요. 근데 애니메이티드가 들어간 게 맞아요, 정답이. 정확하게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함정이 뭐였냐면 롱게스트가 들어간 게 있어요. 가장 오래된 거. 근데 이게 가장 오래된 거 맞거든요.
근데 가장 오래된 거는 밑에 쪽이 좀 나왔는데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업적을 얘기할 때 가장 오래된 보기에서 오답인 이유가 가장 오래된 영화라고 했어요. 근데 가장 오래된 영화가 아니라 가장 오래 상영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영화 전체가 아닌 애니메이션 안에서 가장 오랜 기간 상영된 거기 때문에 방송이 됐던 거기 때문에 틀린 말이 돼요. 롱게스트만 보고 체크를 하면 맞는 말인데 하고 맞을 수 있는데 그게 만화 중에서 애니메이션 중에서 쇼 중에서 제일 장수했던 프로그램이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장수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선지구별 능력이 중요했고요. 두 번째 문제가 언제 아트에 흥미를 가졌냐 이 주인공이 그게 애니메이션 그 익스비션에 전시회에 갔다가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게 무슨 컨벤션이었는지 뭐가 있었는데 보기에 이제 전시회 애니메이션 전시회였나요? 카툰이었나요? 그 아무튼 그 전시회를 보러 가서가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그게 맞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뭐가 되죠? 선생님이 돼요. 아트에 원래 관심 갖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문단의 내용이 전환돼 가지고 선생님이 됐다. 그게 가르치는데 왜 인터타이틀 존이라는 거를 만들었냐 하니까 왜 만들었죠? 아이들이 흥미가 없어 하니까 이걸 흥미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더 쉽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가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 게 뭐였냐면 스폰지밥 스퀘어팬츠라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인 거였나요? 네, 언급된 건지 사실인 건지 아마 그런 문제 있었죠. 그게 뭐였죠? 그의 그 전에 previous works에 대해서 based on 했다. 그걸 기반으로 했다. 토대로 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걸 통해서 스폰지밥을 통해서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aquatic world인지 aquatic life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aquatic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양 쪽 하면 maritime이나 또는 marine을 써요. 근데 aquatic 해도 돼요. 그리고 water에 s를 붙이면은 강도 되고 바다도 되고 water 하면은 보통 그 담수와 해수를 다 포함하는 용어가 되거든요. 마시는 물만 water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몽골 같은 데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물 이러면은 강도 물이고 물도 물이고 뭐 호수도 물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water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마시는 물만 생각하지 말고 호수도 water 되고 레이크 같은 것도 water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aquatic인데 aquatic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시는 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수상은 또 용어가 바뀌는데 아무튼 그 바다와 관련된 것들 또는 강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aquatic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가 정답으로 제시됐었고요. aquatic이 들어가는 보기가 정답이었고 어휘 문제에서 제가 지금 어휘를 다 캐치를 하긴 했는데 순서가 약간 바뀔 수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나왔던 게 그 피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카툰을 만들었다가 책을 만들었다가 이걸 가지고 던졌었어요. 그래서 피치라는 동사가 나왔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기 보스한테 보여줬다 해서 보여주다 제시하다라는 말에 present가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뭐 throw나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진짜 물리적인 것이고 정보를 제시해서 보여주는 것이 피치가 present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61년생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문제에서 나왔었는데 그 2018년에 이제 저걸 하셨죠. 소천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 단체가 계속해서 뭘 했다 이랬었는데 persist였나요? 계속 이어서 갔다가 그래서 continue가 정답입니다. persist. 그러니까 persist가 원래 뭐냐면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한 일념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계속 끌고 가다라는 굉장히 긴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영어는 로망쇼하고 서양어들은 동사 안에 목적어나 부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의 동사, 목적어, 부사하고 약간 달라요. 아시겠죠? 우리는 동사만 하다 이렇게 목적어가 안 들어가거든. 하다, 는다가 되면 다 동사잖아. 우리말 먹다, 먹는다, 가다,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는 동사 안에 목적어나 부서가 주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래 단어가 뜻이 긴데 일제시대 때 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다 한문으로 압축을 해놨어. 그래서 지금도 영어 단어 외워도 틀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서 이 DNA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영어가 전파되는 유래 자체가 사전에서 너무 압축 한문으로 돼 있고 이게 축약하는 식의 뭐 입시교육의 폐해겠죠. 축약하는 식의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줄여서 공부하는 게 되게 효율적으로 하는데 사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줄이지 않아요. 그대로 다 온전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persist는 굉장히 뜻이 깁니다. 어떤 하나의 목적이나 주제나 개인의 일념,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주장하거나 일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 굉장히 긴 단어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실 때 절대 줄여서 대충 이렇겠지.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 이건 좀 제가 강조하고 싶었어요. 항상
왜냐면 영어 단어를 그렇게 막 하루에 100개, 1000개씩 외워도 영어를 못하니까. 근데 자기들도 모르잖아. 왜 못하는지를. 그럼 난 노력했는데 난 영어 머리가 없나 봐.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아, 너무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된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persistent continue였고 pitch는 present였다. 기억하시고 파트 2. 파트 2 부분이 터빈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터빈 그 돌아가는 거. 새. 이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햇땡스 게시판에서 1번 문제 가지고 주제가 뭐냐. 그 굉장히 이제 잘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잘하셨어요. 나머지 문제 정답 다 맞추셨더라고. 근데 그걸 좀 헷갈리셨더라고. 솔루션에 대한 건데 solution to the problem이었던 것 같아요. solution to the problems facing wildlife를 해서 뒤에 후치수식 해줬거든요. 근데 problem 다음에 facing wildlife 하면 문제는 문제인데 wildlife를 마주쳤을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when facing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사구문이 된 건데 분사구문의 1법칙이 주어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인 사람의 주어를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인칭 주어라서 it을 쓸 때는 주어가 달라도 분사구문 쓰거든요. 그러면 아무튼 when facing 하면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실감 같은 거 해야지 알려주면 좋은데 아무튼 간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when 다음에 facing 하면은 사람이 마주쳤을 때가 되는데 problem인데 facing wildlife니까 문제가 야생동물과 직면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게 말이 돼요? 돼요. 왜? 서양어는 물주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문제가 사람과 마주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커스래. 죄송합니다. GTF 말고 토익만 봐도 뭐가 나오냐면은 컵이 놓여져 있으면 우리는 컵이 놓여져 있다는 사람 위주 해석을 하지만 영어에서는 컵이 앉아 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올라가서 뭐 이데아론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플라톤에 아무튼 간에 헬라 시대 때 이제 헬라어하고 라틴어 영향 받은 게 그 영어기 때문에 로망주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물주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야생동물에게 마주친 한 거 이상한데 그러면 야생동물 마주쳤을 때 생기는 문제가 그게 아니고 야생세계, 생태계와 직면한 문제는 결국 이게 방향이 달라도 같은 거예요. 야생세계가 직면한 문제인데 야생세계에 직면한 문제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 가지고 굉장히 영어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고민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틀리셨더라고. 익명 게시판이니까. 근데 그분이 혹시 방송을 보고 있다면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거 다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인데 살짝 이제 잘 몰라서 오해를 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느니까. 이렇게 했다면 거의 그분은 70점 이상을 아마 목표로 하셨던 분 같아요. 제 생각은. 아니면 선생님이실 수도 있고 선생님도 많이 치시니까. 근데 아무튼 정답은 solutions인데 to the problems facing wildlife예요. 그러니까 야생 생태계가 직면한 문제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말로 할 때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 방법이 뭐가 있냐 하셨을 때 날 하나에다가 색칠하는 게 그게 정답이었고요. 그게 컬러링 한다. one blade, 날. 그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300feet였는데 90m? 날이 90m짜리. 그때 제가 문제 풀면서 심심하면 안 되지만 계산했거든요. 그 90m였던 것 같은데 300feet였던 것 같은데 예. 굉장히 큰 날이죠. 90m면. 그래서 뻥 아니야 이 생각했는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는. 세 번째 문제가 그 철빈이 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 코라이드였나요? 코리전이었나요? 있었는데 치명적으로 이제 하냐 했었을 때는 새들이 식별을 못해서가 있었어요. 그 식별 문제 아이덴티파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거 좀 이따 하고. 그래서 뭐냐면 오버룩이 나오는 복이 있었죠. 오버룩. 새들이 오버룩, 간과하다. 그러니까 오버룩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는 뜻인데 그래서 어디 우뚝 서 있다는 뜻도 되고 아니면은 무시하다. 밑에 것들. 그러니까 오버룩. 아시겠죠? 깔보는 거야. 깔보다 무시하다는 뜻도 있고 실수하다 또는 그걸 소홀히 여기다 뭐 없나 보다 간과하다. 가볍게 여기다. 다 돼요. 굉장히 뜻이 많은데 오버룩이 또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그 총괄하다, supervise, oversee, overlook, supervise 이런 식으로도 또 써요. overlook을. 그래서 overlook은 뜻이 굉장히 많은 단어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간과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잘 못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착각해서 새가 없는 줄 알고 가다가 이렇게 됐죠. 네. distinguish를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보기에서는 overlook으로 바뀌어야 되고 정답이고요. 근데 포커스 그룹에 표본 집단이 있었는데 표본 집단에 대해서 나왔던 게 표본 집단의 원래 기준이 되는 표본 집단은 18대 7로 제가 기억합니다. 18대 7. 그러니까 원래 7이었는데 18%로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보기에서 나올 때 more than double이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왜 그 replicate 하면 이제 이거를 그럼 우리도 같이 따라해서 해보자. 더 쉬운 easier, more easily였나요? 아무튼 replicate 할 수 있는 게 더 쉬운 이유는 뭐냐? 더 싸니까. 왜냐하면은 이거 말고 그 전기를, 불빛을 낸다고 했었다.
불빛 내는 것들이 기존의 방식인데 그것보다 더 싸기 때문에 아무튼 이걸 좀 조금만 표본을 작게 잡으면 널리 퍼뜨려라. 더 많은 집단을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가 몇몇의 전문가들이 얘기했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더 경제적인 more economical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more economical than existing methods 맞나? existing 뭐 something이었어. 근데 methods였던 것 같아요. measures였는지 아무튼 기존의 방식보다는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가 정답이 되고 어휘 문제에서 이제 새들이 이제 나를 식별하지 못해서 distinguish죠. 구별하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혹시 어휘 나올까봐 제가 오늘 만약에 빨간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T죠. 그거는 distinct 하는 거예요. 제가 distinct 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보겠죠. 저 선생님 좀 이상한 거 입고 왔는데 뻘개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distinguish 하는 거예요. 저는 distinct 하고 여러분은 저를 distinct.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요. 자동사, 타동사 개념을 갖고 공부할 때 동사의 방향도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안 하고 그냥 외우면 또 틀릴까 봐. distinguish는 그래서 구별하다. 구별해? 내다라 뜻인데 그 정답으로서 나온 것이 identify가 있어요. identify가 정체를 밝히다는 뜻도 되고 그것의 정체를 밝혀내다. 다 돼요. 자타가 다 돼요. 아시겠죠? 근데 보통 타동사로 쓸 때는 우리가 oneself를 쓰죠. 그래서 자기 정체를 밝히다인데 원래 뜻은 타동사로는 그것이 자동사로 쓰면 좀 안 된다. 타동사로 쓰는데 타동사로 쓸 때 oneself를 쓰거든요. 그걸 생략을 해서 자동차처럼 보여요. 근데 아무튼 identify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distinguish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어휘가 뭐가 나왔었는데 broaden 있었어. 넓혀라. 표본 집단을. 그거는 widen. 더 넓히다. 집단을. 이 정답이었고요. 이거 뒤에 나오는 플라밍고랑 헷갈려가지고 다른 어휘를 얘기할 뻔했어. 이거 하다 보니까 정리가 좀 저도 되는 신기한 현상이 broaden은 widen입니다. 그래서 가 됐고요. 우리 파트 3로 넘어갈까요? 파트 3는 Lake Natron. 이게 탄자니아인데 제가 올해 보고서 번역을 했던 게 가나의 볼타 호수라는 호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언제 내가 준공을 했지? 7, 8월 달에 제가 작업 끝냈었어요. 6월 달에 해가지고 7, 8월 달까지 해가지고 제가 준공을 끝냈었는데 제출을 드렸거든요.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뭐 수출입은행 이런 데서 하고 계신데 내용은 뭐 비공개를 해야겠죠, 당연히. 이건 기밀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호수에도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가서 저희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그래서 양국이 서로 막 우호를 증진하고 이런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탄자니아 쪽에도 바로 아프리카 옆이니까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건 좀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그리고 한국 교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 계신 좀 무역도 활발한 그런 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굉장히 선진화된 국가로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혹시 지문 나올 때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GTP 내용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나왔던 파트 3의 지문의 내용에서는 일단 이게 미네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알칼라인이라는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기성, 우리 산성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농축이 되니까 강에서 물이 막 다 들어오는데 한 곳에만 모였고 빠져나가는 길이 없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처럼 데드시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 알칼라인 워터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레이크 내추럴에서 아닌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액티브 볼케이노가 있었어요. 이게 활화산인데 활화산 밑에 있다고 표현했지 화산에 의해서 생성된 지형은 여러분 또 달라요. 아시겠죠? 화산에 의해서 생성된 호수는 백두산처럼 화산 안에서 있는 과학 시간 제가 수능 친지 20년이 지나가지고 지나진 않았구나.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그거 뭐라고 하죠? 무슨 호라고 하죠? 그거 아무튼 까먹었습니다. 우리 백두산 그리고 한라산에 있는 그 무슨 호인데 아무튼 그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 지금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거 이러실 거예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지형이고 요거는 단지 활화산 밑에 쪽에 아래에 위치해 있다라고 표현했고 옆에 있는 지형들을 둘러싸여져 있다 이렇게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산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틀린 말입니다. 그게 틀린 말이 무엇이냐? not true 문제였는데 그게 정답이었고요. 거기서 함정이 뭐였냐면 large flamingo population이 있었어. 근데 이게 lesser flamingo라고 해서 종의 이름이 레서니까 좀 이제 소수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작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소수 희귀종의 플라밍고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레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레스가 적다라 뜻이니까 large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대대적인 서식지를 이루고 있었죠. 거기 habitat였기 때문에 large flamingo population은 맞는 말이라서 not true 문제에서는 오답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not true였죠. 그래서 화산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이란 말이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왜 그렇게 됐냐? 그게 이제 물질에 있었죠. natron이라고 하는 그 미네랄의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substance in the water. 그러니까 물에 있는 substance, 물질의 거를 따서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predators, 그러니까 포식자. 포식자로부터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포식자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이게 survival인지 adapt인지 그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걔들이 여기에서 살 수 없어서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게 뭐였냐면은 그 레이크 네이션에 있는 워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데미지를 주냐, harm이었나 이거였는데 본문에 있었죠. burn, 화상을 입거나 할 수 있다. 그래서 temperature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temperature가 burn 시켜서 이런 보기가 있었죠. 그래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그게 정답이었고요. 다섯 번째 문제가 탄자니아가 맞다. 이 호수를 지키고자 하는 방식이 뭐였냐 있어서 그 탄자니안 사람들, 탄자니안 하면은 사람들이 되겠죠. 국민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이거 advocate를 한다고 얘기해요. 제창한다. 그러니까 제창한다는 말이 조금 안 하다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단적으로 뭔가를 다 같이 뜻을 모아서 펼쳐서 말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그 캠페인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캠페인 써도 되고 비슷한 말이 initiative가 있어요. initiative라고 발음하셨겠지만 initiative라고 발음하셔야 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뭐 새마을 운동, 금모으기 운동, 아나바다 운동, 요즘에 무슨 운동 있지? 아무튼 무슨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런 운동, 제가 말한 거 다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70년대, 90년대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캠페인. 그거 이니시어블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니시어티브긴 한데 뭐가 문제냐면 정부 차원의 government initiative 하면 틀려요. 정부가 아니었고 민간, 그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탄자니안 피플이 맞고요. government initiative 하면 정부의 정책상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이고 공식적인 게 되기 때문에 그건 보기에서 오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international agreement를, 그러니까 국제 협약이거든요. international agreement 또는 treaty 이러면은 국제 협약이 돼요. 국제 협약은 우리가 환경 보호할 때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그렇지만 요 레이크 네이처에 대해서는 국제 협약에 의해서 규정이 이제 그 발효가 돼서 그 효력이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따라서 international agreement나 government initiative는 다 오답이다. 그냥 campaign by the Tanzanian people이었는지 Tanzanians였는지 아무튼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어휘로 나왔던 게 이제 특별한 몇몇의 선택받은 일단 우리가 select가 동사로 알고 있잖아요. 선택하다. 근데 형용사로 select 하면은 선택받은 또는 우리가 선민의식 이런 얘기 하잖아. 선택받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유태인들을 뭐 선민의식 갖고 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좀 특별해 이렇게 할 때는 select거든. 이게 심해지면 이제 민족주의가 되고 국가주의가 되고 뭐 제국주의가 되고 이러는데 아무튼 그럴 때 select를 써요. 뭔가 특별하다라는 느낌. 근데 그게 limited가 정답입니다. limited는 소수의 제한된 또는 독점된 뭐 이런 뜻이 있고 부족하다는 뜻도 있고 거의 없다라는 부정적 의미도 있어요. 근데 문맥상 limited를 거기다 넣으면은 소수의 특정한의 뜻이 되기 때문에 limited가 정답이고 그다음에 번창한다 거기서 막 thriving이었나요? 번창하고 있다 이런 뜻이 있었거든. 근데 그게 개체의 수가 많은 거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말을 찾으라면은 plentiful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때는 우리가 그 문법 문제처럼 괄호를 쳐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단어만 놓고 비교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막 ABCD 다 그 단어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GTF든 토익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맥 안에다가 괄호 넣고 집어 넣는다고 생각하셔서 의미를 찾는 것이 가장 알맞아요. 그 단어와 단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은 다 문장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휘 문제를 내는 거지 어휘 단어 뜻을 알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에서 문맥 뜻을 묻고 있고 따라서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단어만 놓고 두 개 비교하시면 다 틀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조심하시고. 마지막 파트 4. 레터 왜 썼냐? 기억나시죠? 대학교 이제 그때 대학교 교수님인지 누군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대학교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인공이 내가 당신의 카피라이트드 된 작품을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영상이었나 그게?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맞아 영화였어. 영화사한테 보냈었죠. 그래서 영상 좀 써도 되냐고. 그래서 정답이 request the use of
copyrighted work. 저작권을 갖고 있는 작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사용을 요청하고자. 여기서 request to use니까 사용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용 자체를 청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틀리고 오답이 그러니까 함정이 뭐였냐면 grant them이었나요? to 뭐뭐 하면은 허용을 받는 게 아니라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grant는 승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게끔 승인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죠. 반대 방향이잖아요. grant를 쓰면 반대 방향이 됩니다. 승인해주다. 오답. 그래서 요청을 하다가 정답입니다. request가 들어갔던 게 정답이고 use of copyrighted work.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사의 목적이 뭐였냐? 대학생들 다 모여서 우리 학생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건 없었거든요. 보기 중에서 컴피티션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뭐 경쟁한다. 그다음에 뭐 있었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제 눈에 띄었던 건 경쟁한다. 근데 그 대회였으면 경쟁이 돼요. 1등, 2등, 3등을 고르는 대회면은 컴피티션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시였죠. 익스비트 한다, 전시한다, 쇼였나요? 보기에 나왔던 게 익스비시였나요? 보여준다, 학생들의 작품을. 근데 뭐가 있으면 art related works가 있었어요. 예술에 관련된 작품들을, 즉 예술의 워크가 여러분 성과품입니다. 정확하게는 회사 가시면은 특히 여러분 공공기관에 공무원 가시면 성과품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한 일은 모두 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다 성과품이에요. 그래서 그게 work예요. work가 가상명사가 되면은 일이 아니라 일 해낸 결과물이 됩니다. 그래서 art related works 하면은 아트에 관련돼서 만들어낸 창조물 또는 그 성과품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얘들이 이 영화를 가지고 카피라이트 돼 있는 이 영화를 왜 골랐냐? fit for theme이 있었어요. 테마라는 말이 본문에는 없었고 본문에서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transfer students 전학원애가 와가지고 적응하다가 못하다가 불링 당하는 건 복이 있었구나. 그 적응을 좀 못하다가 어려운 시간을 걷다가 챌린징이 있었나요? 하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literature club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클럽은 이제 동아리 같은 게 되는 거죠. 문학 동아리에 들어가서 굉장히 나중에는 그 모든 걸 극복해낸다 아름다운 스토리였거든. 그래서 이게 fit for the theme, 테마와 맞아서 그 음악이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싶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fit for the theme이 있어요. 근데 theme이라고 발음합니다. 테마를. 그리고 주제, 그러니까 테마라고 발음해도 돼요. 근데 철자가 달라요. 근데 THEM이면은 theme이라고 발음하세요. 아니면 테마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유럽에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보통 theme이라고 발음하고. 그 다음에 이 출품하고자 하는 작품의 주제가 뭐였냐가 있었죠. 학생들의 출품작에.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 말고 그 안에 있던 그 스토리 안에 있는 그 작품의 주제는 뭐냐? 아까 말했듯이 그 transfer 한 애들의 근데 그게 뭐예요? dramatic한 success of transferred students예요. dramatic success of transfer students. dramatic이 극적이라는 뜻인데 그럼 극적이니까 멋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토익 가르칠 때 학생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어가 안 되니까 영어도 안 된다고. dramatic은 극적이라는 말은 반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저의 말을 들어주세요. 멋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dramatic은 반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반전이 있었죠? 적응을 못하고 딸을 당하던 애가 문화클럽에 들어가서 스타가 돼서 얘가 적응해서 잘 되잖아. 다운됐던 게 다시 뭐예요? 업턴으로 바뀌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잖아.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변곡점을 그리고 올라가니까 이게 dramatic한 success가 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도 dramatic 하면은 반전이 있을 때 쓰거든요. 적자가 나오던 회사가 갑자기 흑자가 나거나 흑자가 적자가 되거나 반전일 때 아시겠죠? dramatic success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제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저작권을 가지고 표시해 주냐 했었을 때는 본문에서는 엔딩 크레디트에다가 너의 영화사랑 이거 작품 그 감독이었는지 뭐 아무튼 사람 이름 올려준다고 했었죠. 나왔던 게 하이라이트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쇼잉이었는지 아무튼 after the film 영화가 끝날 때에 그 이름을 올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엔딩 크레디트에 올려줄게. 엔딩 크레디트가 영화 끝나고 나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영화가 끝난 후에 보여준다가 맞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정답. 그리고 보기로 나왔던 게 이제 propose 했다는 말이 있었네요. 이건 suggest였죠. 제안하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어디에 이제 내용을 집중한다 해서 centered가 있었는데 이건 focus on입니다. 예, 정답이 그렇게 되죠.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여러분 제가 굉장히 열심히 뭐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렇다면은 참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저의 어떤 성의나 노력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걸 드리고 싶거든요. 항상.
저는 사실 영어로 많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직업도 사실 N잡이고 많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 여러 일을 하지만 사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이득을 봤다고 감사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GTF 하실 때 너무 이제 요령만 놓고 본다면 지금 문제들은 다 ABCD가 굉장히 조밀하고 굉장히 한 끗 차로 어렵게 틀리게 만드니까 그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투자하시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나 안 되나 봐. 그런 건 없어. 46개 염색체가 똑같고 XX, XY 남자 여자만 다를 뿐 우린 다 똑같잖아. 그쵸? 다 똑같다고요. 다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좀 가지시고, 단지 방법이 좀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주변에도 물어보시다가 안 되시면 우리 GTF 에듀 게시판 들어가셔서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한번 특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 건의하겠습니다. GTF 에듀에다가. 네? 맞게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 그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원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활성화시켜서 여러분들 활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선생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GTF가 다 단다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고 이러는데, 아무튼 그것 좀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원래 30분인데 45분 오늘도 러닝타임 지나고 있는데, 아무튼 제 마음은 여러분 전부 다 모두 다 뭐 하셨으면 좋겠고,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준비하신 만큼의 노력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응원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 454회 GTF 청취 파트 3, 4 그리고 독해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10월 중순에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